제가 반갑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건 오랜만에 되어가지고 한의사들 대상이든지 안 그러면 제가 영남문학회라는 게 있어요. 지금 다시 출족했는데 거기에서 강의를 조금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고 이제 제 자신이 어떤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이때까지 고민했던 것은 이 어떤 제 인생의 역정이나 이런 것이 그 고민했던 것에 다 들어있거든요. 저는 생명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어릴 때부터 조금씩 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2014학번이죠. 15학번이죠. 원래가. 그러면 저는 학교를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다녔어요. 학교를 약 11년간 다녔어요. 그래 이제 78년도 입학해가지고 92년도 졸업했어요. 그래 그 3세대를 하고 그랬죠. 그래 저는 처음에는 조금 처음부터 이까지 학교를 들어갔다가 다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군에 갔다가 와서 고시 공부를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뭐 여러 가지 인연으로 한의대를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86학번으로 한의대를 들어가서 92년도 졸업했어요. 그래 제가 지금도 한의원에서 이제 진료를 하고 또 환자들을 보고 있으면서 항상 고민을 하는 것이 이제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항상 고민을 하지만은 지금 학생 세대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할까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종교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종교적 체험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 어떤 종교적 좌절, 분노 이런 것이 너무나 심했었는데 그것이 내가 이렇게 쭉 지나가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나 개인의 역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그렇게 갔을까? 또 왜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 그렇게 안 가고 뭐 의사로서 의대 다니면서 편안히 살 수도 있었고 또 제가 고시 공부하면서 또 부산 그때 85년도 지방직 7급을 쳤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생겨가지고 그때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고시 공부를 동아대부 때 야간을 가지고 그랬어요. 동아대부 때 야간을 가지고 그랬는데 열차를 타고 오는 중에 내 옆에 해필 스님이 앉아 있어가지고 그 시주는 판사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래가지고 한의대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스님이 한의대를 되게 가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제가 한의대 원서를 써가지고 대구 한의대를 갔더니 그 당시 가니까 너무 황량해가지고 아유 학교도 아니고 이거 좀 그렇네 하면서 다시 그 동국대를 가니까 한의대가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국대 한의대를 86년도 입학이 해가지고 92년도 졸업해서 지금까지 한의원 생활을 꾸준히 이제 임상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면서 저는 항상 나란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떨 적에는 돈을 많이 벌면 좋잖아요. 그에 대한 어떤 편리한 욕구도 생기고 편리한 생활도 생기고 이러니까 사람들한테 진정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어떤 통일교도 만나고 JMS도 만나고 또 타 종교 그러다가 나중에는 성방을 다녔어요. 이 명상하러 그래 계속 명상하고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물음을 계속 던졌죠. 던지면서 이제 저희 집 한의원이 좀 잘 돼요. 아주 잘 되는 쪽에 속해. 그래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항상 갈증과 고뇌와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면 나보다 못한 사람 참 행복해. 더 즐겁고. 그러면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의문을 계속 던졌죠. 그러면서 생명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저는 지금도 불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대선기신론이라고 원효 대선기신론을 지금 국악진흥원 부원장으로 계시는 윤용섭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분한테 지금은 우리 병원에서 공문해나는 한 20몇 년 된
그 강의, 불교 강의를 꾸준히 했어요. 불교 강의도 하고 최근단 강의도 하고 꾸준히 해왔었는데 우리 한 그 강의 장소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병원을 지으면서 3층에 강의 장소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이 듣고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들으면서 이제 저는 아직까지 크리스찬이고 항상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 유한한 세상이잖아요. 되게 긴 세상 같은데 제가 벌써 나이가 57이 되었으니까 금방 이래 지나가는데 그러면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이 주어진 세상에서 내가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식의 세계를 탈피한 세계가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신비한 체험도 하고 꿈에서 이상한 꿈도 꾸고 이러죠. 그래서 그게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옛날에는 프로이드라는 어떤 알죠? 프로이드하고 칼융을 제가 제일 좋아했어요. 거기서 보면 의식하고 무의식 세계가 있죠. 우리가 보는 세계가 이 잠깐 메모할게요. 이제 우리가 보는 세계, 우리가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세계, 이 세계예요. 이제 형의 세계죠.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분노하고 이럴 때 이 보이는 세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확 어떤 상대방의 어떤 상대적 존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분노하고 갈등을 느끼고 그러고 가장 문제가 이제 우리가 돈이라는 어떤 데 대해서 상대적 빈곤이잖아요. 상대적 빈곤이에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이거든. 그래,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가난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엄청 잘 살아요.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은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서 하나의 기적이라 그러거든요. 한국의 경제 성장은 기적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 빈곤이니까 네팔 같은 데는 네팔이 되게 행복지죠. 제가 92년도 네팔을 제가 의료봉사를 한다 왔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너무 밝고 아름다워요. 항상 아름답고 밝고 웃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진짜 후진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한 100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복해요. 그런데 네팔 참 신기한 게 네팔 국왕이 그 사람들은 경제 성장을 일부러 안 한대요. 자원도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한테는 항상 네팔 국왕이 행복의 척도 재는 방법이 있대. 그것을 준대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을 안 한대요. 경제 성장을 하면 무조건 상대적 빈곤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의사라도 같은 의사끼리 비교하죠. 저 의사는 무슨 차단을 나는 뭐 어떨까 이런 식으로 사찰을 상대적 빈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아프리카 지금 우리가 참으로 경제적 풍요에 살고 있는 게 그건 아시죠? 1달러 이하의 하루 생계비를 버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달러 이하. 우리나라 돈은 천원. 앵겔 주수가 거의 다 먹는 걸로 다 들어가죠. 먹는 것도 모자란 사람. 절대 빈곤. 그걸 살인 빈곤이에요. 죽는 빈곤이에요. 그걸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추측을 해봐요. 예? 15억인데 2달러 이하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2달러. 그건 앵겔 지수가 전체적으로 먹는 거에 다 들어가요. 2달러. 그냥 버는 돈 가지고 먹는 것만 해야지 생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30억이에요. 그러니까 저 옛날에 어떤 그 재밌는 통계도 나가 있던데 자동차가 있고 집이 있고 의료보험가 있는 사람은 상위 0.1%예요. 거의 다 대부분 가 있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다 대부분 가 있잖아요. 거의 1000명 중에 1등 하기 참 힘들거든요. 1000명 중에 1등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다 1000명 중에 1등이 전체들을 보면 우리는 부분만 보거든요. 상대적으로 내 주위 사람만 보는데 나라는 어떤 존재는 이 보면 이렇게 여기에 의식 세계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래 그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내한테 서비스라는 어떤 면이 있어. 어떤 사람한테 서비스를 하잖아요. 서비스를 하면 그 사람한테 서비스를 하면서 상냥히 웃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교육 같은 게 교육에 의해서 상냥히 하는데 어떤 사람이 화를 나게 하고 그 사람 좀 기분 나쁜 모습으로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야, 저 사람 좀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의식 세계. 자기의 잠재된 이 여기에는 성격이 있어요. 성격이 있는데 여기에는 교육이나 간섭의 습관에 의해 가지고 표현된 습관이고 이 성격은 자기 조상들한테 가져온 성격이라. 그래 어떤 사람 성격이 급하단 말이에요. 성격이 급하지만은 그것을 표현을 안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더 무서워요. 이게 언젠가는 나오거든. 이게 언젠가는 나와요. 언젠가는 오는데 이게 꿈속에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어떤 순간적인 어떤 극한 상황에서 포악하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환자를 보면서 환자한테 이래 낫는다는 어떤 의미가 별 의미가 없어요. 치료를 하는 것 기술로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나와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만나는 지금 지구 인구가 75억이죠. 75억 분의 1 그 사람을 만나서 그런데 이 지구의 나이에 또 확률적으로 보면 지구 같은 별이 100만 개인가? 몇억 개 있다 그래요. 같은 별이. 그럼 거기에 생물체가 살 수 있었을 거고 또 은하계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확률이 엄청나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만난 자체가 기적인 게야. 그러니 항상 사람은 요의식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사는 거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그냥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을 좋아해. 그 사람은 절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의 무의식 세계를 읽고 나의 무의식 세계를 건드려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 그러니 사람들은 이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 돈을 나한테 이렇게 제공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고 어떤 사람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봉사를 하면 좀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봉사한다고 저는 좋은 사람으로 보진 않아요. 그 사람의 성격이에요. 성격이 타고났기 때문에 봉사하기를 좋아하죠. 자기의 어떤 삶이 그를 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환자들이 올 때 우리는 항상 저는 이것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그래 삶을 살면서 이제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이게 항상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냐고. 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수한 사람이 되고. 근데 특별하고 우수한 사람이 무엇인가 물어보면요. 돈, 권력, 지식, 예? 뭐 이런 거죠. 외형적인. 이 의식세계에 있는 거 이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죠? 없어져죠. 결국은 소멸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특별한 사람이, 이건 모든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소수가 하는 사람이에요. 이 소수가 할 수 있는 것은 돈도 적당히 벌고 자기 정한 만큼, 자기 몸만큼 그러고 권력도 추구하더라도 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지식도 이 지식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지식이 삶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 이걸 전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인생의 멘토에서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모든 게 있더라고요. 멘토를 다 여기서 나는 저 사람이 저 음식으로 성공했어요. 저 사람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은 돈이라는 어떤 존재나 이런 거는요 실제 유전적이잖아요. 유전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좀 이상하지만 부모님들이 돈이 많으면 자식이 돈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부모님이 권력이 있으면 자식이 권력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도 유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것을 주면 잘마마 자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
사람은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어요. 그 무한한 잠재 능력을 죽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로 인해서 못 끌어올리는 게로 돈이 있으니까 돈 어때? 쓸 때 바쁘잖아요. 쓰는 거 바빠가지고 막다하니까 자기를 찾을 기회는 없어요. 돈에 의한 어떤 인생이 되는 거지. 돈에 의한 존재가 되는 거지. 진짜 이거는 옛날에 에디 프롬이 이야기했던 어떤 소유적인 존재의 사람이 이스런 사람이 되면 이 특별한 사람이 되려면 존재가 있어야 있는 사람, 자기를 가꾸고 자기 무한한 이 속에 있는 무한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죠. 그런 사람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성인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있는데 다 덮어 쓰고 있는 거지. 이 의식 세계의 그것 때문에 무의식 세계의 그래 대성 귀신론에 보면 여러분들 자식들은 나중에 결혼하면 저도 지금도 자식에 대한 어떤 생각 많이 하고 사람은 막 잘못 그것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식에 대한 어떤 그 집착이 될 수도 있는데 자식한테 이것을 문을여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나라는 존재는 미래가 있다면 나라는 존재는 이 수많은 조상들이 거쳐서 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수많은 나라는 존재 속에서 수많은 조상의 인자, 뭐 사기꾼의 인자, 뭐 성격 이런 실론 그런 인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나를 표현하기 이제 프로테지로 누구 거를 표현하는 거지. 근데 이게 대물림감입니다. 아버지 닮았다 하죠. 엄마 닮았다 하죠. 대물림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없애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을 없애야 되는 게 내가 내한테 있는 나쁜 것을 없애고 좋은 인자를 이 자식한테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씨를 뿌리잖아요. 씨 뿌리는 게 보면 사람들은 이게 씨인 줄 아는데 이게 씨 아니에요. 원래 이 인자가 씨예요. 이 세포를 보면 세포 이제 나중에 되면 세포는 세포 하나에 성격이 다 있어요. 그 성격이 모여서 어떤 사람은 분노를 잘 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잘 웃는 사람, 쓸데없이 그 세포 하나가 모여가지고 그렇거든요. 이게 그대로 자식한테 가요. 그러면 자식도 내가 조금 더 올바른 생각을 하고 좀 더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 그것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 성경이나 그래 이거를 우리는 죄라 그러기도 하고 억부라 그러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유전인자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유전인자예요. 이 유전인자를 어떻게 자식한테 물려주고 근데 몰라요.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 무지하다. 무지의 어떤 거예요. 무지에서 그래요. 이것을 깨워가지고 항상 눈을 뜨가 있고 자기 자신의 의식세계를 항상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한하거든. 엄청나요. 사람이 곧 신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어떤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이 죽어있죠.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삶을 그냥 땅의 뜻을 따르고 그냥 이 외형적인 의식 세계를 따르면 운명적으로 살아요. 그러면 자주 보는 대로 가. 그것을 어떤 사람들 그 얘기 틀리지라. 그런데 이것을 하늘의 어떤 성품을 담고 또 이 수많은 인자들을 하나하나 없애면 운명이 없어요. 자기가 개발해요. 내가 주영문 어부 중에 좋아하는 어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난 인생을 이 두 가지로 보는데 사람들을요. 이야 정물, 이물 전화. 이 주역의 가장 중심 사상이에요. 이게 이제 주역의 겸계라고 있어요. 겸계는 땅이
이제 땅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을 겸께라고 해요. 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 가장 이하 정물이라 그래가 보통 어떤 외부 물질에 의해서 내가 변하고 움직여지는 거고 나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하고 이것이 엄청난 차이. 이거 두 가지 차이예요. 그래 부모 재산 잘 받으면 내가 변했다고 생각해. 나는 그 부모로 인해 내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이거죠. 근데 이 부자이죠. 나로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그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돈은 있더라도 인격을 못 닿으면 돈에 대한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지면 그 인격도 없어져요. 그 사람은. 인생이 없어져요. 근데 그 사람은 남지를 않아요. 근데 돈을 가지고 인격이 있으면서 돈을 잇는 사람은 그 인격에 따라 돈을 잘 써요. 그래 옛날에 3대 부자가 하죠. 경주 최부자가 천년 갖는 이유가 주위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흉년 들었을 때 절대 돈을 땅을 안 샀어요. 흉년 들었을 때는. 흉년 들었을 때 싸잖아요. 주위 백리인의 모든 것을. 그러고 항상 국간을 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의 운명이 천년을 갔죠. 근데 지금은 3대에 가면 거의 다 끝나요. 이렇게 살면 3대에 가면 이 왕이 그 옛날에 풍수에 보면 왕이 왕터를 하잖아요. 그럼 왕이 계속 나야 되잖아요. 왕이 안 나오죠. 왜 그런가? 자기의 어떤 덕을 못 사니까 그 풍수도 사람에 의해서 다 옮겨져요. 모든 것이. 그래 내가 풍수가 되고 내가 인생의 어떤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생을 살게 되면 결국은 내 자식들한테 진정으로 물려줄 것이 보이는 것, 의식세계에 있는 다수란 것, 없어질 것을 물려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걔들은 똑같아요. 모래에 성을 짓는 거나 같아요. 뿌리가 이렇게 무의식세계의 세계를 꾸준히 그걸 했는 사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흔들리듯이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를 깊게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항상 이제 세월호가 세월호 때문에 얼마 전에 저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라가 너무나 엉망이다 이거라. 그 속에서 이 나라를 원망하는 걸 나를 봐야 돼요. 세월호 속에 세월호 같은 인자가 내한테 없는가? 내가 세월호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걸 봐야 되거든. 그거 하나의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는 이 사고로서 내 속의 거를 봐야 되거든. 그러면 많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이불 잘 안 개고 대충 자요. 그러고 사람 없을 때 횡단보도 대충 걷는. 그러고 깜빡이 대충 안 넣고 많아요. 엄청 많아 내 속에. 그러고 뭐 할 때 만약 환자 볼 때 이 환자가 조금 돈이 많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 환자를 열심히 먹어야 약을 지켜. 그것도 똑같은 세월호 사건이에요. 그게 세월호지.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그거는 자기를 봐야 되는데 세상이 변해야지. 이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살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 세상을 만드는 것도 내고 나라는 어떤 존재의 작은 것 부분이 전체를 만들거든요. 부분하고 전체는 같은 건데 내가 부분이 전체가 돼야 되지 전체가 나를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거는 진짜 이게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체가 나를 충족시키는 부분이 전체를 내가 전체를 만드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삶을 봐야 되지 않고 저는 그것이 항상 하면서 이 한의원 진료나 이런 걸 하면서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해요. 어떨 적에는 저녁에 저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상생활이 저녁에 그거 하고 나면 일주일에 2번은 제가 옛날에 태극권을 갔는데 요새는 요가를 가고 있었고 그러고 요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저녁에 저는 꼭 30분은 집에서 요가를 해요. 요가를 하고 한 1시간은 제가 제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요. 저는 이제 그 반성하는 시간 1시간 가지는데 이제 저 불교에서 말하는 자선이죠. 참선 자세로 바보차로 1시간 정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을 보는 거죠.
이런 환자한테는 어떻게 했고 저 환자는 어떻게 했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나쁜 인자가 거기 나쁜 인자가 그 사람한테 작용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한테 어둠을 주는 거거든요. 어둠을 주는 거거든요. 어둠을 주면 안 되지. 그 사람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빛이 되어야 되고 내가 빛이 되어서 그 사람을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침이 되어가지고 다시 그러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치료를 하면 저녁이 되면 저는 아침하고 얼굴이 많이 달라요. 저녁이 되면 이 환자를 딱 보고 저녁이 딱 되면 한 5년이나 10년은 싹 가요. 얼굴이. 그렇지만 그걸 집에 가서 보통 사람 술 먹잖아요. 술 먹으면 큰일 나요. 사람은 항상 변해야 되거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야 돼요. 인생이 무한한 법칙이 있는 게 이거는 무한하게 고칠 수가 있어요. 무한하게 있을 수가 있으니 이것을 개발해야 돼.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더 좋아요. 그래 저희 한의원에 그거 하는 거 젊은 사람들이 임상을 배우러 가는데 못 따라와요. 왜 못 따라와요? 내가 체력이 되게 좋은 줄 알아요. 체력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체력이 좋은 게 아니고 계속 개발을 했기 때문에 나를 계속 보고 그 환자하고의 관계가 환자로 보면 안 되거든. 나하고 같이 왔는 이 세상에 와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똑같아요. 내가 여기에서 숨을 탁 쉬면 이 지구 인구는 숨을 탁 쉬고 있거든. 물가에 돌을 탁 던지면 바람이 탁 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이게 이제 막 나는 성경 중에 말씀 있고 하느님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성이라는 게 있죠. 이 성자는 천지지명이요 성지자는 성지자는 인지지도라 그래가지고 원래 성실한 것은 하늘의 도고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라고 하는 거죠. 이 내가 말과 삶이 일치되는 이게 성실한 거거든요. 그래 언어가 많이 변해야 되는데 저는 언어가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거는만 해도 언어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때리고 싶죠. 막 욕을 하고 싶은데 이 욕을 하면 안 좋은 상대방이 오니까 그걸 욕을 못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벌써 욕을 다 하고 있어요. 이것에 욕을 다 하고 있으면서 밖으로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나쁜 것을 계속 정화시키고 내 속에 있는 좋은 것, 좋은 인자를 계속 정화시키면 다음 세대는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그 다음 세대는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그 다음 세대는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이 세의 줄기에서 예수가 나타났잖아요. 다윗의 21대 손인가 예수가. 그러니까 이게 쭉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내가 곧 하나님이 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런 어떤 그게 돼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래 보면 요번에도 제가 그 학생들 대학교 진학 문제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하고 고민을 좀 해요. 그러면 한의대를 보고 싶고 의대를 보고 싶니 대구 특히 유명하다는 의대 보내고 싶은 욕망이 엄청 강하다는 공부를 좀 잘하는.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건 행복한 그 애한테 엄마가 애는 이 속에 이거는 무한한 게 있는데 이것만 보고 이 알을 가는 게 이게 더 크거든 더 많거든요. 이 속에 이것을 개발하도록 애한테 그냥 그릇만 대주면 되는데 사육을 시키고 있는 거라.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라 무슨 공부하고 어떤 벌판에 그 전투 장소에 두는 건 좋은데 두는데 그래서 엄마의 의지가 들어가면요 잘 돼봐야 엄마보다 약간 나은 사람이다. 그래봐야 엄마보다 약한 사람이지만 그 속에 원래 가지고 있던 인자 그거는 더 나빠졌어. 더 분노스럽고 더 짜증스럽고 옛날에는 엄마는 그래도 못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개발해낸 것도 있는데 더 짜증스럽고 막 돈이 그 부모가 잘못되면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 해가지고 그것까지 없어요. 더 잘못되었어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 의사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인생은 더 나빠지는 거죠. 인자가 유전인자가 더 나빠졌어요. 걔가 그 사람이 또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밑에는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인생을 목표를 어떤 것에 두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직업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목표를 어떤 데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추구하는 내가 요리를 하더라도 그 요리의 맛이 달라지고 그래야 돼. 똑같은 요리하면 똑같이 맛이 똑같을 거죠. 사람에 따라서 그 요리 맛은 완전 달라요. 저하고 침을 같은 자리에 놓으라 그래요. 이 자리가 침자리 같죠? 안 났어요. 왜냐? 그 사람 술 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날 술 먹고 그 사람은 이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는 생명으로 대해야 돼요. 도구가 아니에요. 생명인데 생명으로 대하여 이 사람을 생명으로 대하면 나를 충분히 내가 생명화돼야 되겠죠. 그 생명화되는 사람하고 술을 먹고 자기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침을 똑같은 자리에 이 사람이 열심히 놔도 안 돼. 이 사람 대충 놔도 그 사람이 나. 왜? 이 사람은 들어올 때 나를 한의원에 들어올 때 이 생명을 느끼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비효과 있죠. 내 작은 것이 지구 끝까지 가요. 우주 끝까지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그 사람이 한의원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온다고요. 그 인연도 있고. 그러면서 힐링이 돼요. 그 침 맞으면서 힐링이 되고. 그 나하고의 관계로서 힐링이 되는 거지. 어디 가서 뭐 실력 좋다. 그런데 그 실력 좋다는 어떤 의미도 내가 어떤 기운이 있잖아요. 내가 한탕 벌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사기꾼한테 그러거든요. 사기꾼하고 똑같은 성격이니까. 그래 환자들도 그래. 환자들도 생명자극을 하려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내 몸을 맡겨서 어떻게 하든지 겸손한 어떤 아까 겸게 이야기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면 겸손한 의사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이 없고 내가 돈인데 최고의 진료를 받고 싶다 이러면 최고의 진료를 받으러 가기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진료. 근데 그 속에 마음에는 그 최고의 진료를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생명으로 절대 안 돼요. 돈으로 거든요. 자기가 돈으로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이 항상 이 직업을 선택할 때나 대학생들이나 또 나중에 직업을 선택하고서라도 어떤 일을 할 때 생명을 가지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생명이니까 생명으로서 연결시키면 어떤 직업이든지 내가 약간 생각하는 그런 게 있죠. 앞으로 먼저 보이는 게 보여요. 이익이 보여요. 이익 보이는 세상은 자기 짧은 세상이에요. 그 절대 보면 안 돼. 순수한 것. 이익이 먼저 보이는 그걸 하는 게 된다. 투기든지 이런 거는 이익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부동산 하고 주식을 안 해요. 제가. 부동산을 주식을 안 해요. 그런 집은 한 채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애들이 이제 저도 이제 교육을 가창에서 하다가 지금 수성구로 옮겼는데 그냥 월세 살아요. 저도. 집은 솔직히 살 형편은 되지만 제 인생에 거기에 한의원 3층에 제가 집을 조그마한 걸 만들어놨어요. 20몇. 거기에 둘이 산다고. 나중에 고집을 하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먼저 그래 저보고 부동산 투기하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내 인생을 깔아먹잖아요. 내 자식의 인생도 깔아먹고 내 인생을 결국은 깔아먹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보이는 세계를 찾았단 말이에요. 돈을 찾았으면 다른 것이 분명히 나가요. 그 돈 때문에 돈 찾는 인생 가지고 그 생각에 그 시간 일단 시간 낭비죠. 공간 낭비죠. 그럼 생각 낭비죠. 사상도 나빠지잖아요. 다 안 좋아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죠. 아싸리 쓸데없는 거지만 건강을 챙기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죠. 그러면 앞으로
보이는 것은 나중에 문제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보지라는 것이 나중에 이익이 돼요. 그래 항상 뭐를 하고 나서 이게 보이는 인생을 살면 절대 큰일 나요. 보이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때까지 인류의 역사 중에서 자세히 통계학적으로 봐도 보이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영하는 누렸는데 보이는 세계, 죽어있는 세계를 누렸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을 때 너무 비참하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이런 게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깨어있으라 그러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진짜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를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는데 책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책이 내 속에서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게 이 글이라고 하는 게 행동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책 따로 사람 따로 사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 책 속에 어떤 게 좋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해서 요거 사면 며칠 뒤에 10,000원짜리가 100만원인데 행동을 따라 했는데 책이 들어오잖아요. 책은 좋은 이야기만 들었죠. 이거는 지식이잖아요. 책은 교훈이고 훈육이고 그런 거 있대. 좋은 이야기가 들었잖아요. 나를 고치는 이야기거든. 근데 그 고치는 이야기가 딱 들어오면 이걸 안 사는 사람이 아까 이야기 특별한 사람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더 큰 이익이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샀어? 그럼 그 인생은 계속 그런 습관에 빠져요. 습관이 성격을 만들거든. 습관 100만원 가지고 양아차 1,000만원짜리 들어야 돼. 만원 가지고. 그래가 계속 그렇게 가요. 사람들 다 한 분석에 이러고 있어요. 단순합니다. 그렇게 다 가요. 많은 거지만 나를 보는 사람하고 나를 보세요. 상대방의 흠을 보지 말고 상대방의 흠 속에 내 흠을 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더 복되어지고 나이가 들었을 때 더 풍요해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도 이 강의를 실질적으로 그거 하면서 제가 상당히 고민했는 부분이 어떤 지식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나이는 이제 지식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삶 속에서 어떤 삶을 그들에게 약간이라도 내가 이 시간에 한 40분이나 이런 시간에 그들에게 어떠하면 가장 인생에서 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존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를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강의가 잘못하면 자기 포장도 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저는 그것 때문에 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상했는 게 해보고 그런 거다. 명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그래 며칠 전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니 내가 거짓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명상을 계속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성경책 보고 이러면서 마음을 밝아오고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강의의 모토 내용이 생명을 생명답게 살 수 있는 사람, 유한한 생명을 무한한 생명, 끝이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것도 하셨대.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제 힐링의 말씀해 주신 원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듣다 보니 저희가 이제 과학이 이제 발전하고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기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사람의 이제 삶의 질은 정말 향상이 됐는데 그게 진짜 사람의 행복에는 도움이 됐는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 특히나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기사나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분노 조절이라는 거를 되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뭐 스트레스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관해서 혹시 저희도 혹시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에 관해서 혹시 뭐 힐링의 방법에 혹시 원인이라든가 그런 거 혹시 생각? 그래, 순간적인 분노 폭발은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그거는 저도 아직까지 있고 살아가는 과정 중에 순간적인 분노 폭발을 그것을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저는 부부가 서로 이해해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혐오양처형을 별로 안 좋아해요. 싸우라 그래요. 왜? 그분은 그 말은 하고 있거든. 사람은 성인군자가 절대 없어요. 근데 말은 벌써 하고 있어. 혐오양처인 척 하면서 속에는 분노를 피니까 네 그거 아닌데 네 잘못됐는데 하면 다른 아까 어느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뜻하고 말은 벌써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맞추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편하지 않거든요. 평생 그 예수님 어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화평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갈등을 위해서 갈등 속에서 조정이 오는 거지 갈등을 유발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속에 걸 bom거든요. 그래 어느 순간에 분노가 팍 폭발해요. 그걸 이제 폭발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그 자신을 보라니까. 그러면 그 속에는 이게 많아요. 그렇지. 이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자,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의 어떤 그 인자가 많아요. 유전 인자가 많아요. 그래 그거를 더 완벽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인자를 밖으로 튀어내고 이 인자가 나를 보는 거죠. 나를 보죠. 아,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보통은 저 사람이 잘못됐는 게 아니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이거를 고치려고 생각하면 나중에 분노가 자꾸 없어져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 다음에는 저 때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분노가 왔는데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한 가에 와야 분노가 오거든요. 근데 이것만 보는 사람은 자기를 보지 않고 상대방만 보는 사람은 그 상황이 똑같이 하도 또 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격이 나빠졌기 때문에. 더 분노, 이 안에 게 나빠지면 더 분노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꾸준한 자기를 깨워야 돼요.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보면 그 분노는 내 거구나. 저 상대방에 의해서 분노가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원래 있던 악의 요소고 나쁜 요소구나. 그래서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래야지 나를 보는 것이 겸손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돼. 전도 환자들 어떤지 보면 그러면 막 어떤 진짜 내 생각과 다른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나를 봐요. 아직까지 나는 멀었구나. 이 사람한테 아직까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오면 그런 똑같은 상황이 있죠. 분노가 오더라도 덜 와요. 그러면서 내끼리 빠져나가는 거죠. 나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젊은 층들 많이 계신데 앞으로 이제 사는 날보다는 이제 앞으로 뭐 도전해야 될 날들이 많은데 행복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은 행복하려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이란 것과 뭐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조언 같은 걸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면. 저는 행복은 어떤 인생의 어떤 외부적인 요소보다는 자기 자신을 꾸준히 보면서 그 꾸준한 요소 중에서 결국은 제가 이야기하는 저는 궁극적인 행복은 뭐예요? 감정이 없어지는 세계가 있어요. 감정이 없어지는 세계. 그래 감정은 이게 사람이 원래 살면서 습관화되고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성격이 내한테 유전인자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그 감정이 없어지면서 편한 세계. 그건 이제 예수님은 사랑의 세계라 그러고 자비의 세계라고 그러고 내한테 사랑만 있다면 어떤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이 내 감정을 유발했어. 근데 저 사람이 그 행복할 수 있는 거는 감정을 없어지는 세계는 결국은 알아야 돼요. 자기 눈을 떠야 되는데 그 눈이 어떠냐? 아까 제3의 그것을 떠야 돼. 그래 저 사람하고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저한테. 전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는데 그 사람하고 내하고는 이 시대에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쭉 올라가면 내 조상들도 있을 거고 그 조상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조상들 속에서 우리 조상이 그 사람한테 사기를 칠 수 있을 거고
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린 그거 안 보잖아요. 그냥 보는 그 세계만 보잖아요. 근데 그걸 알게 되면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네. 그러면 지금 내가 부모한테 조상들한테 빚짓는 거 이제 없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별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 알아야 돼요. 행복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행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기 존재를 잘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나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모토를 정주행이나 이런 사람을 만들지 말고 그 중에서 내가 아인슈타인의 어떤 사람, 슈바이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스승이에요. 그래 저 사람을 보면 천법이라는 게 있어요. 100가지 중에 그 인법은 10가지 중에 9가지 잘하고 한 가지 잘못하면 해요. 근데 한 가지만 잘하면 완벽한데 익하잖아요. 그럼 아는 머리 터져서. 근데 천법이라는 거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 잘하면 이 한 가지 이거 잘하잖아 이렇게 된다. 그래 사람을 볼 때 다른 좋은 점을 보세요. 그러면 더욱 지금은 아직까지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한참 혈기가 왕성하고 보이는 세계, 지식의 세계에 한참 머물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공감이 안 될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속에 들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언어는 언젠가는 나타나요. 어떤 세계에서든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 하면서 계속 추구를 해요. 자기를 추구를 하시면 행복은 만들어가는 거지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만들어져 있는데 다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데 만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만들어주는 줄 알아요. 대답이 됐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의 질문은 여기서 이제 끝내고요. 오늘 그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 간단한 소개와 뭐 질문과 뭐 소감과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빨리 이제 할 말을 생각해야겠죠. 그 전에 이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자원에서 이제 받을 테니까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네, 없으시면 바로 이렇게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소개와 이제 질문 소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부터 처음. 예, 마이크가 선이 있는 방향으로 이제 나와서 여기서 이제 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배가람 씨 옆에 분, 후배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처음 온 건 아니고요. 1년 반 전에 한 번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올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좀 뻘쭘하고 그래서 못 갔었는데 얼마 전에 가람이 형이랑 이제 친해져서 이제 같이 오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장님 얘기 들어보는데 참 좋았고요. 그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확실하게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사시는 것 같아서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나서 할 말이 없는데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아까 해주신 말씀들 중에 이제 자신 안에 있는 좋은 인자는 키우고 나쁜 인자는 죽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남들이 좀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제가 고치려고 하고 좋은 행동을 보면 이제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좀 생각이 드는 게 내 자신이, 내 정체성이 좀 혼란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남들한테 좋은 걸 배우고 이렇게 고쳐 나갔는데 그 모습이 정말 내 모습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인지 그런 게 좀 혼란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되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 상대방을 보고 좋은 점을 보고 또 나쁜 점을 보고 자기를 고치고 이런 것에 대한 그 좋은 습관이지만 그게 이제 정체성에 혼란이 될 수 있는 게 진정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이제 구분이 안 돼요. 아직까지 계속 가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은 하루하루 달라져야 돼요.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지. 옛날에 좋았던 것이 지금 나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어떤 사람 쉽게 말해가지고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거지한테 돈을 주었어요. 내가 보면 저 거지는 돈을 주면 그 인생을 망칠 인생이야. 그 사람한테는 그냥 좋은 마음을 줘야 돼. 당신은 빨리 이 거지 생활에서 그런 삶에서 돈을 주면 그것은 나쁜 행동이에요. 그 돈을 주면서 거지 생활을 더 오래 할 수 있거든. 그래 이제 그게 지혜예요. 지혜의 셈이 열려야 되는데 이제 지혜까지 강의가 그게 지혜의 셈이 열려야 돼. 지혜의 눈이. 그 지혜인데 그냥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거라고 하는 거는 엄마한테 받았던 지식, 책에서 보았던 지식, 뭐 이 정도예요. 누구한테 받았던 지식. 그거는 궁극적으로 어떤 지식의 세계지 진정한 지혜는 아니에요. 그래 어떤 거지를 봤을 때 쉽게 말해가지고 거지를 봤을 때 아주 선지자나 이런 사람은 그 사람한테 기도를 하고 안 그러고 그 사람의 한번 어떨 적엔 저주를 줄 수도 있어요. 저주를 주면 보통 사람은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래 저주를 줘야지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내가 저래 받아서 되겠나? 이제 다시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 그게 지혜의 눈이고 불쌍하다 이래가지고 그냥 이게 감정이에요. 내가 얘기한 아까 감정이 없어져야 되는 진정한 사랑은 아까 처음에 그 욕을 했던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고 감정이 앞서는 사람은 내 감정은 이런 사람이다. 동정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 돈을 줬어. 그 사람은 더 거짓 생활을 오래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 내가 무엇을 생명을 주었어요? 생명 안 줬잖아요. 진짜 나쁜 거짓 생활을 더 오래 하고 인생을 헛되이 사는 생활을 더 오래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지혜의 눈이 떠야 돼. 그래 그것을 하면서 자기를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지혜의 눈이 언젠가는 떠요. 지혜가 보여요. 그래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그 돈이나 권력이나 모든 것에 돈, 권력이 세상에 지금 정치인들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혜보다는 욕심이 먼저 생기거든요. 자기 생각이 먼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계속 ING 행위죠. 예, 예. 나중에 지혜의 눈이 뜰 거예요. 감사합니다. 맞은편에 앉아 계시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정상호입니다. 얼마 전에 순용이 형을 우연히 만나게 돼가지고 또 형이 또 여기가 정말 좋다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먼저 다음 카페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때까지 해왔던 강의들도 많고 글들도 좋은 글이 많아서 제가 또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또 제 친구에게도 또 추천을 해서 또 같이 왔는데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역시 같이 온 보람도 있고 순용이 형한테 감사한 마음도 좀 듭니다. 그리고 강의가 지금 정말 재밌어가지고 또 한 10분 지난 줄 알았는데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더라고요. 앞으로도 또 다른 데서도 이런 좋은 강의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같이 오신 이제 여자친구분께서도 나와서 이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살 전지훈입니다. 원장님도 대구하실 때 많이 계셨다고 아까 들었는데 저도 대구하는데 시각 디자인과 다른 과긴 한데 시각 디자인과 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휴학하고 미술학과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데 아까 강의 중에서 사람을 생명으로 대하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선생님 하다 보니까는 막 눈에는 막 예뻐 보이는 애가 있고 막 계속 못되게 보이고 이런 얘기인데 막 생각해 보니까 막 계속 예쁜 애는 계속 예쁘게 보이고 못된 애는 못되게 보이는데 그런 거를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 이제 자기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쁘게 보이고 그거 한 사람들은 나쁘게 보이거나 예쁘게 보이는 애들은 예쁘게 보이니까 그냥 예쁘게 보면 되는 나쁜 애들을 볼 때 내 속에서 왜 쟤를
나쁘게 봤을 때 내 성격 속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의 원인이 있어요. 걔를 저기에 내한테는 안 맞아. 내하고는 안 맞거든. 내하고 불일치되고 내 성향에는 안 맞고 내가 추구하는 거하고 달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의 자신을 그런 걸 떠나가지고 사람의 어떤 이 간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어떤 간을 가지는 게 참 힘들거든요. 어떤 사람 이 사람은 각각 다른데 저 사람이 소매치기야. 이래 딱 이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 처음 봤는데도 소매치기라는 인상부터 문제 생기는 거야. 그 소매치기인데 저 사람 이래가지고 그 사람은 진짜 나한테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인생에서 나를 깨칠 줄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버리고 그의 좋은 점을 보고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먼저 좋은 점을 아까 이제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거기서 끄집어내요. 나를. 그러면서 하나하나 개발하면 걔가 아름답게 보이고 나중에는 선생님이 되더라도 그 학생들 하나하나 개성에 맞게 좋아질 수 있죠. 그럼 내 속에 있는 인자를 계속 개발해가지고 내가 진짜 요 정도 우물 안에 요 정도 틀을 가지고 여기서 뱅뱅 놀거든요. 놀다가 이걸 깨야 되는데 안 깨는 거야. 사람은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걸 딱 깨고 그 사람을 좋아해봐요. 아주 싫어하는 사람은. 저 사람 좋은 점을 보면 그러면 깨지거든요. 그래 깨지고 하면 내가 우주를 감찰할 수도 있고 세상을 다 좋아지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다 보면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죠. 우물안 속에서 사고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못난 사람이라고 일단 생각해야 돼요. 뭐 사람들 이 세상을 망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가장 의로운 사람들.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나빠 보이는 거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하겠어요? 그 사람 고치려고 생각하는 게 나은 거죠.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좋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더 악하죠. 악한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 네, 다음으로 이호준 씨께서 소감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8살 이호준입니다. 되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와이프가 임신 안 했으면 이제 같이 와서 들었을 텐데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해결도 좋았을 텐데 너무 공감되는 말이 많아서 질문이 없네요. 오늘 가시면 좋은 기운을 다 받고 갔기 때문에 부인이 좋아하십니다. 좋아하고. 네, 다음은 이제 강혜경 씨 나오셔서 소감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리를 조금 길게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여기 됐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 드러내는 건 사실 좋은 일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27살이고 싶은 28살 강혜경입니다. 아직도 28살이라고 말하는 게 좀 낯설고요. 27이고 싶습니다. 처음에 오게 된 이유는 최윤진 언니, 대표님이시죠? 최윤진 언니 소개로 이렇게 오게 됐고요. 사람책이라는 거는 저도 최윤진 언니 페이스북 통해서 많이 보고 했는데 엄청나게 힐링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힐링이 너무 대세라가지고 저도 뭐 개근대 힐링식품 사업단에서 힐링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끼를 하나 입었었어요. 좀 길게 말해도 되나요? 네. 그 힐링 캠프 이렇게 힐링식품 사업단이고 저희 명찰에 힐링 캠프 이렇게 했었는데 애들이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경규 왔나?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개명대 힐링식품 사업단일 뿐인데 뭐 방송 찍나 보다 하면서 또 그런 식으로 오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개명대학교에서 힐링 캠프 진행하러 온 진행요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뭐 개명대학교 찾아보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방송 쪽은 많이 아시지만 대구에서 뭐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혹시 뭐 40대에서 60대 연령대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하시면 어머님들 뭐 힐링하고 싶으신 분들 2박 3일 동안 뭐 즐기실 수 있고 하니까 뭐 밥 주고 숙식 다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오셨던 분들은 정말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니까 여기 뭐 힐링캠프 홍보하러 갔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요. 강의 중에 뭐 무의식이랑 일식 이런 거 저도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요. 계속 막 이거는 필기를 해서 내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면서 그렇게 들은 것도 많았습니다. 강의해 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한의원 엄마한테 소개시켜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윤지 씨가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아요. 소감을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홍보를 지금. 소감을 생각해 보니까 확실히 이제 힐링 캠프 맛이 기억이 나는데, 네, 다음으로 이제 선혜경 씨 소감. 안녕하세요. 저는 선혜경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26살이고요. 일단 여기 오게 된 경위는 윤진 언니 소개로 오게 됐습니다. 너무 좋으시다고 막 너무 근데 왔는데 힐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평소에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생각하기 어려운 생각들인데 이게 또 찍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진짜 삶에서 중요한 게 뭔지 이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걸 좀 꼬집어 주셔서 오늘 오게 된 거가 너무 저는 좋았고 이게 지금 좀 요 부분만 들어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근데 또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솔직히 저도 안 싸우고 싶고 또 이제 갈등 없이 지내고 싶은데 안 좋은 점만 계속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표현을 또 해야 되고 표현을 안 하자면 자기가 또 죽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갈등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해소를 시켜야 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제일 문제가 이게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불리하든지 자기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가 지혜롭게 할 수 없는 순간적으로 말을 안 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분노를 잘하고 이랬던 사람은 어릴 때의 상처나 이런 것이 많고 또 조상들의 어떤 제어의 어떤 권한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불쌍한 점을 보면 되는데 그 불쌍한 점이 안 보이고 일단 보이는 세계, 의식 세계에서 오는 탁 튀는 세계 그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꾸준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어떻다 일하고 그러고 그 중에 좋은 거를 한 가지 끄집어내가 그것은 참 좋은데 하면서 그렇게 하고 또 그 사람은 또 도저히 잘하는데 내 아직까지 그릇이 요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는 피해줘야 돼요. 피하고 좋은 점만 그러고 일단은 모든 마음을 숨기고 그 사람한테 순종을 해주는 게 좋고요. 거의 잘하면 안 되거든. 안 되는데 순종을 함으로써 계속하면 자연스럽게 돼요. 이게 어떤 게 처음엔 잘 안 돼요. 근데 순종을 계속 하세요. 더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내가 변해요. 상대방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 내가 결국은 순종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변해져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가 변하면 그 사람이 변해요. 그래 결국은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 그릇이 이렇게 안 되면 자기 마취를 시키세요. 자기 내가는 순종을 해야 된다. 이분한테 무조건 잘해야 된다. 안 그러면 좋은 점을 한 가지 생각해. 이분이 참 불쌍한 사람인데 부모님이 이제 하나의 가상세계를 만들었어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
야 이분은 집에 가면 마늘에도 같이 요거도 먹고 자식도 먹고 하고 그걸 이미 추리를 만드세요. 아니더라 추리를 만들어 그 사람을 자꾸 불쌍하게 보세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불쌍하게 되고 불쌍하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변해요.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요. 인간의 내구조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변해요. 내가 변해야 돼요. 네. 한 가지 질문이 요가 아까 배우신다 하셨잖아요. 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요가를 오래전에 했고 요가 한 5년 하다가 태권을 한 11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요가 제 아시는 스님이 밀교 요가를 해서 그것을 같이 하다가 요새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집에서 해요. 집에서 지금 요가는 어디든지 하면 좋은데 이제 아니 저도 하고 있어가지고. 저기 시내에 그 28공원 앞에 있는 그 진짜 감로당에는 절이 있어요. 무슨 그 성미영실 알죠? 성미영실 그 4층, 5층에 거기서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얼마 전에. 감사합니다. 소감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혹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그 이제 뭐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식보다는 경험이 좋고요. 경험보다는 지혜가 가장 좋은데 이 지혜를 어떻게 자기가 뜨느냐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멘토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찾아져요. 그런데 계속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지식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은 지식 추구하는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지식은 논쟁밖에 안 돼요. 지식이 사람들한테 스며들어서 자기 인생이 되어갈 때 그게 지혜거든요. 그럼 그 지혜 속에는 내가 어떤 침을 놓더라도 침을 놓는 데는 내가 생명을 생각 안 하면 그 지혜가 안 나와요. 침을 놓는데 그냥 침 놓는 거예요. 아, 이거 놓으면 어떻게 흐르고 이럴 것만 몰라요. 근데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사람이 그 사람이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을 놓으면서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아프다 그러면 왜 아플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아파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벌써. 생명의 관계가 아프다 그랬으면 아파요. 그래 약간 아프네요. 그런데 요건 이렇게 똑같 아프다는 말을 다시 해야 내 언어가 달라지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요건 요렇기 때문에 요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언어로 사람을 같이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 언어로 갈 수 있어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면 주위에 나중에 내가 한의원을 하면서 한의사들한테 해요. 기술을 배우지 말고 내가 진료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나를 깨달으세요. 진료하는 걸 보고. 거기에 답이 있는 거지. 여기 침 놓고 저기 침 놓고 그건 답이 없어요. 그것은 답이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사람 보면 그 사람한테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답이 아니에요. 인생은 끝까지 답이 없어요. 답은 그렇게 지식과 그런 건 답이 없고 사람한테 답이 있기 때문에 내한테 오는 사람, 내가 만약 지금 뭐 레스토랑을 하고 있다 그러면 레스토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집 분위기가 왜 칙칙해 하면 그것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가수 속에 어떤 점이 칙칙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내 속에서 그를 찾아봐요. 그런데 이 사람 이런 사람에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칩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에요. 항상 들어오는 지식, 그 삶의 말을 새겨 듣고 거기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나를 죽여야지 진정한 지혜가 나와요. 나를 죽여야지. 그이 감정이 죽는 세계고 나를 죽여야 진정한 지혜가 나요. 그러면 조금 더 깊게 생각해요. 그 인생은 처음에는 순수할 때는 단전으로 호흡을 온몸 세포호흡을 하는데 나이 들면 자꾸 열로 가거든요.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나중에 코로 숨 쉬다가 죽어요.
깊은 숨을 쉬는 사람. 단전 근원 혹은 근원이 단전이거든요. 단전을 삶도 깊은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은 인생을 더 깨닫고 인생의 행복을 더 알아요. 깊은 숨을 쉬어야지 몸이 상쾌해져요. 그러면 이 정신과 육체하고 같이 흘러요. 이 정신이 어떤 그러면 육체가 다시 깨어나 활성화돼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 그게 아름다우면 막뭐 너도 이렇다고 아름다운 거야. 저 사람은 참 아름답다. 보기 좋다. 그분을 보면 내가 힐링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힐링이 되는 사람. 그러면 상대방이 힐링이 되는 거 보면 나는 기분 좋죠. 그럼 그게 행복이죠. 그게 행복한 거예요. 자연스러움이 최고예요. 네, 오늘 강의 잘 들었고 짧게 저의 이제 소감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잠깐의 자유 시간을 가지고 저녁 식사를 할 텐데 오늘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사람 측의 어떤 취지랑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데 행복이라는 것을 만약에 형태, 물질로 비유를 하자면 투명한 유리랑 비슷하다라고 이제 어디서 글을 읽었습니다. 그게 유리가 이제 있는지 모르죠. 제 주변에 이제 투명한 유리가 내 앞에 유리가 있는지 자각을 못 하는데 그 유리를 자각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측에 와서 자기 주변에 이제 행복한지 자기 앞에 유리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힐링 캠프 여기가 이제 진짜 힐링 캠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홍보를 드리고요. 다시 보시면 이제 그런 다시 연락을 주시고 짧은 시간 자유시간 가지고 저녁 식사하고 그 다음 모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의해주신 연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식사 준비하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08 사람책 모임에 회비가 참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신 분들은 15,000원 참가비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아직 학생들은 저한테 5,000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을 안 가지고 오신 분은 안 주셔도 됩니다. 돈 안 가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이제 여사장님을 모시고 하는 2015년 첫 자리입니다. 근데 정말 저도 여기 참가를 참 지금까지 어려웠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정말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아까도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자꾸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취업이죠. 그런데 그 취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야기 또 보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소중한 사람인지 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상대방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줘야 되겠구나. 똑같아도 내 세포가 기획하니까 좋은 얘기 해야 되고 규칙을 내부터 지켜야 되겠구나. 우리가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부족하고 허술한 부분이 많았구나 생각이 정말 잠시만 해보시면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김용환이가 오늘 생일을 맞았습니다. 사실 용환이를 솔직히 말해서 용환이 자기 삶에 508 사람책 모임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기업 SL 입사할 때도 저 508 사람책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면접을 이렇게 실제로 봤는데 또 합격을 해가지고 또 지금 SL에서 2년으로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족들하고 지금 식사 자리가 있어가지고 미부 모임을 같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508 사람책 모임에서 조금이라도 축하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케이크를 잠깐 준비했는데 문을 좀 열어주시면 아마 케이크 들어올 것 같은데 케이크 들어오면 동시에 우리가 생일 축하 노래를 다 같이 한번 이름은 혹시 처음 오신 분이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오늘 가장 큰 생일 선물을 정재혁 선생님께 좋은 강의를 또 들은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첼시가 노래 좀 불러줍니다. 자,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생일 축하합니다. 요한이의 생일 소감과 지금 너무 가려서 자기한테 어떤 의미인지 잠깐만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예상도 못했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친구들이랑도 그 생일 같은 거 잘 안 챙기거든요. 제 친구 생일도 그렇고 친구도 제 생일도 그렇고요. 식사나 함께 하고 이러지 특별히 뭔가 파티를 한다거나 그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따로 챙기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생일을 축하받으니까 기분이 새롭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힐링이랑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잊지 못할 생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다음 생일 있으신 분들 그 생일 한번 겹쳐서 한번 해보면은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올리고 싶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